네, 저는 오늘 주제죠. 여행의 불확실성. 여행이란 게 계속 불확실성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죠. 장 그르니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시켜드릴게요.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수없이 꿈꿔 보았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낯선 도시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글을 보신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어떤 이렇게 두려움이 앞서시나요? 아니면 설렘이 앞서시나요? 설렘. 그렇죠.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설렘이 많이 앞서실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어딘가를 떠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꿈꾸곤 하죠.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머릿속에는 여행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만약 제가 행선지가 적히지 않은 비행기 티켓과 이 패드 방송권을 드렸다면 아마 여기 안 계셨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새로운 곳을 찾아서 늘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곳을 또 낯선 곳을 찾아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걱정이 앞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결국에는 느낌표로 끝이 나지만 떠나기 전에는 굉장히 물음표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감들이 여행을 꺾어버릴 정도의 불안감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행 작가로서 굉장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행을 왜 떠나야 되나? 여행을 왜 떠나셨어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저는 저 스스로 제 경험에 비춰서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그 어떤 동물 중에서도 가장 호기심이 많은 동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나오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은 서로 공유를 하고 끊임없이 나누려고 해요. 하다못해 맛있는 맛집만 찾아내도 새로운 맛집만 찾아내도 굉장히 기뻐한단 말이죠. 또한 인간은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 유희적인 동물이고 예술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누군가 소통하기를 바라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한 예술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서 감정의 떨림을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한 유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제가 내린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행인 그런 모든 갈증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또한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말 그대로 수다를 떨고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쉽게 말해서 놀고 먹는 거죠. 그 놀고 먹는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행은 그 여행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즐겁지만 여행이 남겨준 그런 기억들 또한 굉장히 삶의 활력소가 돼요. 또 아마 이제 다녀오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물론 할 때도 재밌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추억을 곱씹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마음의 그런 위안을 얻기도 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아서 어떤 낯선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배낭을 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곳, 낯선 곳 이런 식의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 새로운 곳을 보고 낯선 곳을 찾아서 뭔가 무엇을 찾아가는 것만이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물론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설렘이 있지만 새롭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일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부담이 되고 또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그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야만
해결하면서 느끼는 쾌감이야말로 저는 정말 여행의 최고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또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숨이 나오나요? 아니면 환호성이 나오나요? 예, 환호성이 나오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일단 제가 말했듯이 이제부터 이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낯선 곳에 딱 떨어졌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인 거죠. 이들에게 지금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들에게 지금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3대 요소가 없어요. 인간의 3대 생활 요소가 없죠. 그게 뭐죠?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의식주가 없어요. 의식주가 고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정말 즐거운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먹고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거죠. 근데 여행을 찾아서 첫 여행지에 떨어지면은 그 의식주랑이 아무런 것도 없어요. 옷이죠. 물론 옷을 벗고 여행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오늘 당장 저녁에 쌀쌀해졌다고 해서 입을 만한 겉옷이 없는 거죠. 모든 옷을 다 싸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가령 남미예요. 여러분 남미 하면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예, 제가 남미에 돌아온 지 한 달이 됐거든요. 근데 남미는 굉장히 더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산 도시가 많아서 그런 데는 겨울보다 더 추워요. 우리나라 겨울보다. 그러니까 저도 남미에 갔을 때 깜짝 놀라서 겉옷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흡변하는 기술에 저희는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이 없죠. 먹을 게 없어요. 여기서 또 먹을 거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집밥이나 뭐 회사 근처의 단골집처럼 안정적으로 우리가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낯선 곳에서 수많은 식당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불쑥 들어가진 않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골라야 되고 향이 가면 내가 이걸 소화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웃거리고 막 이 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도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뭐 어떤 사막을 간다던가 정말 외진 곳을 간다면은 정말 식당이 없는 경우도 있고 남미 같은 경우는 좀 치안이 안 좋은 곳은 정말 문을 다 닫아요. 저녁 6시가 넘으면. 그래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주가 없어요. 주. 예. 당장 이 친구들이 오늘 어디서 잘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장 오늘 도착했는데 밤새 버스를 타고 12시간 걸려서 아침에 떨어졌는데 쉴 곳이 없어요. 바닥에서 쉴 수도 없고 뭔가 우리는 딱 안정된 공간이 필요하지만 여행은 그걸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어디서 잘지 계속 발품을 팔아야 되고 또 오늘 어디서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예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뭐 한 달짜리 여행에서 그걸 다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예약을 한다고 해서 그 숙소들이 뭐 공항 앞이나 터미널 앞에 바로 있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어쨌든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의식주가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여행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한탄하면서 그냥 주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대의 능력치를 끌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오늘 당장 어디서 잘 거고 어디서 먹을 거고 추우면 어디서 뭐를 살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란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지만 결코 나태한 행위는 정말 아니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이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후배들한테 많이 이제 질문을 받아요. 뭐 오빠 나 이번에 뭐 유럽 뭐 보름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무 걱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자 혼자 가는데 위험하지 않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잘 갔다 가요. 그럼 페북에 막 올라와요. 정말 잘 다니고 있다. 이게 나 오늘 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어서 숙소를 잡았다 이런 게 막 올라와.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다 무시해요. 이미 잘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재미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령 길 위에 제가 있잖아요. 그 길 위에 있는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평소에 한국에 있을 저보다 좀 더 똘똘해요. 더 똘똘하고 또 더 자신감이 넘치고 뭐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잠재 능력까지도 여행하는 중에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가 말랑말랑해지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되잖아요. 좀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남을 의식을 안 하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잠재 능력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제가 보기와 달리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여성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볼게요. 예. 근데 여행을 가면은 만약에 카페에 앉아서 금발 미인이 있으면 이제 윙크를 날리곤 하죠. 그런 식으로 또 제가 또 아무리 여행 작가지만 길을 막 잘 찾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은 뭐랄까 그런 막 미로 같은 곳에서도 다 미술관을 찾아가고 박물관을 찾아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행이 주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길 위 자체가 또 여행을 하면서 펼쳐지는 그 길 위 자체가 굉장히 큰 배움터이고 또 놀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멋진 풍경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여행을 했지만 여행을 할 때마다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또 가보면 안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 이상한 거야. 그것도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또 그 사회 통념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밖에 나갔을 때 당연한다는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럼 또 우리는 거기서 계속 적응을 해야겠죠. 그 적응하는 과정도 굉장히 이제 즐거워요. 내 스스로 편견이라는 게 사라지고 또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도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길 위는 최고의 배움터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정말 고백하건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생각조차도 정말 여행을 하면서 길 위에서 가장 많이 형성이 됐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또한 아까 머리가 말랑말랑해진다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사람이. 그리고 여행 중에 만나는 친구들이 대부분 꽉 막혀있다기보다 좀 더 마음을 활짝 열어젖힌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흡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좀 유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유 얘기가 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할 때 그 호스텔에서 숙소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매니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미였기 때문에 약간 위생이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거 이제 별 상관 안 하니까 이렇게 테이블 사이로 이제 얘기가 며칠 묵을 거야, 나 3일 묵을 거야 해서 얘기가 온 건데 진짜 바닥에 갑자기 제 손바닥 반만한 바퀴벌레가 확 기어간 거예요. 또 되게 슬금슬금 기어간 거예요. 뜨악했죠. 저도 뜨악했지만 이 친구는 더 놀란 거예요. 왜냐면 지금 3일 묵겠다고 했는데 갈 거 아니에요, 얘가. 저도 당연히 이제 생각을 재고해봐야겠다. 위생이 안 좋다는데 저는 결국 거기에 머물렀어요. 왠지 알아요? 그 친구의 여유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가 딱 보고 놀란 다음에 저한테 했던 말이 Say hello, this is Sally 딱 이런 거예요. 마치 자기의 강아지를 설명하는 인사에 얘 셀리야 딱 이런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안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위생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여유를 찾다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뭐라 그럴까? 이게 비단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지금 아마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제 이야기에 좀 더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비단 한 어떤 특정 집단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미리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에 어머니를 이제 끌어들여야겠네요. 저는 이제 어머니랑 500일이 넘게 세계여행을 함께 했어요. 좀 징한 놈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느꼈던 게 제가 뭐 새로운 것 익숙하고 이런 것들을 뭐 비교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어머니야말로 가장 익숙한 자체가 익숙하신 분이었거든요. 30년 동안 계속 같은 일을 하셨고 뭐 아무런 삶의 변화가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처음 모시고 와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시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불편하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오히려 그거는 기회에 불과했죠. 어머니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것을 다 흡수하셨어요. 즐기시고 새로운 것을
감탄하시고 또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데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기대된다고. 얼마나 되게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500일을 여행할 생각이 결코 없었어요. 네. 보통 한 달에서 길어야 2달, 뭐 동남아시아 정도만 여행을 하는데 결국 이제 2번에 걸쳐서 총 525일을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또 저는 어머니께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행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어머니 자신한테도 저도 배우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길이는 최고의 등급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길 위에서 만났던 저의 모든 스승인 거죠. 그 스승들이 꼬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나이가 되신 분들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제 철학과 어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나의 것으로 이제 되면서 또 필터링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시너지를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어느 순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여행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행자가 소개를 한 줄 소개를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많이 물어봐요. 여행이 일이 되니까 좀 지겹지 않냐.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행이 일이 돼서 지루함이 아니라 일 자체가 여행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제 그 여행이 어쨌든 불확실성으로 출발하면 너무 예찬으로 흘렀죠. 그래서 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마무리하자면은 참 여행이라는 행위가 정말 의문투성이고 불확실성투성이고 정말 물음표투성이에요. 하지만 그 끝에서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직접 가서 느껴보시면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또 때로는 다른 곳에서 강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이제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게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야기를 전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제 이야기들, 여행 이야기는 오직 제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나기 전까지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확실성을 딛고서 여러분이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꼭 떠나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결코 꺾이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맛보시기 위해서 한번 꼭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